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 어떻게 푼다? 빈칸은 예상 가능한 곳, 유추 가능한 곳에만 뚫린다. 그 유추 가능한 곳이라는 거는 뭐냐? 주제와 연관이 돼 있거나 혹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틀을 설정하면서 이 글의 소재 방향성을 파악하며 주제를 찾고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집중하다 보면 빈칸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문제 보면은 두드러지는 감정적인 특징이 인간 본성에 있어서 그거는 동료들을 가까이서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특징과 신뢰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래. 자, 인간은 뭐 한다고?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판단한대. 이게 뭐라고?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래.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이때부터 있었대. 밑에 홍적세라고 나와 있었죠. 그냥 옛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부터 인간이 계속 이래왔대. 첫 번째 집단인데 인간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집단 그리고 그들의 선조는 수렵 채집인이었대. 그래서 오늘날의 얘네들처럼 이 수렵 채집인들과 우리의 선조들은 거의 확실히 의존했대. 정교한 협력 행동을 의존해왔대. 뭐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사람들은 가까이 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를 판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나온 이런 인간 속에 해당하는 애들 또는 우리의 선조들 그 예시로 얘네가 나온 거죠. 즉 우리의 선조들도 뭐 했다고? 정교한 협력적인 행동을 했대. 서로서로 협력했대. 서로서로 협력했다는 건 뭐야? 서로서로 가까이 지냈다는 말과 똑같다. 그냥 이렇게 퉁치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것은 결과로 요구했대. 그 사람의 이야기, 역사에 정확한 지식을 요구했고 또 성취도에 대한 지식을 요구했대. 그들 그룹메이트 각각에. 다시 얘네가 협력하면서 가까이 지냈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들의 역사에 대한 지식, 그들의 성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대. 즉 그들의 뭘 들어봐야 된다고? 역사, 즉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그리고 동등하게 그들은 필요로 한대. 뭐를?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한대. 뭐에 대해서? 그 감정과 성향이야. 다른 사람의 성향과 다른 사람의 감정이 또 뭐 해야 된대? 공감까지 해야 된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이 그냥 반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공감해서 그들을 판단한다 라는 말이 한번 반복이 된 거죠. 그거는 깊은 만족감을 준대. 그리고 만약에 너가 그것들을 부르고 싶다면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인간의 본능이라고 부른대. 즉 인간의 본능은 뭐야? 배울 뿐만 아니라 감정을 공유한대. 근데 그런 감정은 어디서 유발된 거야? 이야기인데 우리의 동료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해서 공유된 감정을 공감하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래. 다시 이야기로부터 뭐가 발생한다고? 감정이 발생한대. 다시 앞에서 뭐라 그랬어? 가까이 지내면서 이야기하면서 공감하면서 사람 판단한다고. 가까이 지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한다고? 공감한다고. 그러면서 뭐 한다고? 타인을 판단한다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일 전부는 성공했대. 어디서?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성공을 했대. 그래서 빈칸은 다윈적인 현상이라고 부른대.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앞에서 나왔던 게 들어가야 되겠죠.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공감을 해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선조들이 지금까지 뭐 했다고? 생존하고 살아남았다고. 이게 뭐라고? 다윈적인 현상이라고. 즉 계속 반복되던 말들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즉 이것과 가장 비슷한 걸 찾으면 되는데 1번 남 얘기랑 스토리텔링이래. 자, 둘 다 뭐야? 이야기죠. 이야기. 즉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정답이다. 2번 계획한다라는 말은 전혀 나온 적이 없죠. 3번 무언가를 실행하고 수리한대. 이런 거 안 나왔죠. 4번 뭔가를 보여주고 질투한대. 안 나왔죠. 경쟁한대. 안 나왔죠. 답 몇 번? 1번 가십과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서로를 공감하고 판단한다. 답은 1번이 된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 업. 스케일이 커진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로까지 스케일이 커지는 건 종종 동반한대. 뭐랑 동반하냐면은 진화인데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가는 거래. 다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규모가 커지면은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가는 거래. 뭐 하면서? 빈칸하면서. 자, 첫 문장에 바로 빈칸이 나왔으니 빈칸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빈칸을 쓰기도 전에 빈칸이 나오면 뭐 하라고? 빈칸을 그냥 바로 틀로 잡아라. 즉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우리가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가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가는 거라고. 근데 뭐 하면서? 빈칸하면서 앞에 있는 과정들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일어나면서 작은 게 큰 게 되고 단순한 게 복잡한 게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보시면은 이것은 친숙하대. 어디서? 공학, 경제학, 회사, 도시, 유기체. 아마도 가장 극적으로는 진화 과정에서도 이게 해당이 된대. 예를 들어서라고 뭐 하는 거야?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도시에 있는 고층 건물은 상당히 더 복잡한 물체래. 뭐보다? 보통의 가정보다 작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시 큰 도시에 있는 애가 뭐하대? 복잡하대. 앞에 있는 말이죠. 큰 거는 뭐하다고? 복잡하다고. 뭐보다?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애들보다. 즉 작은 애는 뭐하다고? 단순하다고. 앞에 있는 말 그대로 반복을 했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설과 디자인의 원칙인데 뭘 포함하는 거냐면 기계학, 역학에 대한 질문, 에너지, 정보 배포, 콘센트 사이즈, 수도꼭지, 전화기, 노트북, 문과 같은 등등을 포함해서 디자인이나 건술에 있어서의 근본이 되는 원칙들은 모두 대략적으로 the same, 동등한 상태를 유지한대. 뭐랑 상관없이? 건물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다시 뭐라고? 건물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수도꼭지나 전화기나 뭐 정보 분배나 이런 근본적인 원칙들은 뭐 한다고? 여전히 same, 똑같이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면 돼?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건물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고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가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뭐한데? same 하대, 똑같대.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는데. 얘가 바로 빈칸으로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다. Similarly, 유사하게 라는 거는 마찬가지 앞에 있는 말을 또 패러프레이징 한 거다. 유기체는 진화했대. 다양한 양의 사이즈랑 비범한 다양성을 가지도록 진화했대. 형태나 상호작용에 있어서. 다시 형태나 상호작용에 있어서 뭐 한다고? 엄청나게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를 가진대. 즉 뭐 하다고? 복잡하다고. 복잡. 생명체가 복잡하도록 진화를 했는데 그거는 종종 반영한대. 증가하는 복잡성을 반영한대. 그러나 근본적인 구성 요소야. 세포나 미토콘드리아나 모세관이나 나뭇잎 같은 근본적인 빌딩 블락은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뭐라는 거야? same, 똑같다는 거죠. 뭐랑 같이 변하지 않는다고? 바디 사이즈랑 같이 변하지 않는다고. 또 그 시스템의 계층에 증가하는 복잡성과 함께 변하지 않는다고. 즉 계속 똑같다고. 그러니까 크기는 변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가고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 근데 그거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은 뭐 한다고? Do not change, 변하지 않는다고. same, 똑같다고. 이거를 빈칸으로 넣고 보기를 보시면 근본적인 요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된 채로 유지된다. 1번이 정답이죠. 뭐 한다고? same, 똑같이 유지한다고. 2번 보면은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한다라는 말은 안 나왔죠. 3번 새로운 기능을 배정한다라는 것도 안 나왔죠. 외국 아이템과 협력한다라는 말 안 나왔죠. 쓸모없는 부분을 제거한다라는 말도 안 나왔죠.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리고 그나 그녀의 가능한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것은 어디서? 텍스트를 만들거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또는 작가가 누구일까를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대, 우리한테. 즉 뭐 하라는 거야? 작가 혹은 글을 쓸 때 들어간 작가의 의도를 좀 알아라 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대. 작가가 누구인지, 작가가 이 작품을 쓸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대. 모르는 거야. 누가 썼는지 또는 누가 그 예술작품을 창조했는지를 모르는 건 종종 우리를 좌절시킨대. 자, 모르면은 좌절시킨대. 뭐 하라는 거야? 작가가 누구고 의도가 무언지 알아차려라 라는 거죠. 우리의 문화는 둔데
엄청난 가치를 둔대. 어디? 말하는 사람이나 글쓴이나 예술가의 정체성에 굉장히 가치를 둔대. 자, 이거 누가 썼는지, 이거 누가 말했는지, 이거 누가 그렸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가치를 둔다는 거는 이거 누가 했는지 좀 알아라 라는 거죠. 계속 처음에 우리가 설정했던 틀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글을 읽으셨어야 된다. 아마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야. 이 authorship, 작가십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은 막연하게 이해되는 인간의 존재래. 인간의 창의력인 존재, 인간의 개성의 존재, 인간의 이 권위의 존재일 거고, 그것들은 명시적으로 작가십이 제공한다고 보여주는 거래. 다시, 작가십이라는 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뭐래? 막연하게 이해가 되는 거래. 인간이 이런 창의력이 있고 이런 개성이 있고 이런 권위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채는 거래.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알아채는 거야? 명시적인 작가십이 제공한다 라고 보여지는, 인간이 되게 창의적이고 개성 있고 권위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된대. 명시적인 작가십,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어떤 창의력을 주고 어떤 개성을 주고 어떤 권위를 주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즉, 좀 알아야 된다고. 어떤 작가가 너한테 창의력, 개성, 권위를 주는지 막연하게라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측면이라고. 그러니까 좀 뭐하라고? 알아차리라고. 생각할 수 없대. 박물관에 대한 방문객인데, 박물관 방문객이 감상하는 거야. 방을 가득 채운 그림을 감상을 하는데 뭐 하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하고래. 그 각각의 화가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림을 감상하는 거는 unthinkable, 상상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누가 그랬는지 알아차리면서 감상한다는 거야. 즉 뭐하라고? 알아라. 또 독자들이 not to know, 모르는 거야. 누가 작가인지, 그 소설의 작가가 누구인지, 그녀가 읽고 있는 그 소설의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는 또 뭐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즉 뭐 한다고? 다 누가 썼는지 알면서 읽는다고. 즉 누가 썼는지 좀 알아라. 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눈에 보이시죠? 출판사들은 자랑스럽게 전시한대. 작가의 이름을 어디 자켓이니까 표지 또는 책 등, 또는 책의 속표지에다가 뭐 한다고? 작가 이름을 전시한대. 작가 이름 왜 전시하겠어? 누가 썼는지 좀 알으라고. 알아라. 책 광고는 어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책 광고는 정규적으로 포함한대. 작가의 사진을 포함하고 작가를 인용한대. 자, 작가 사진 왜 쓰고 작가 왜 인용해? 이거 누가 했는지, 작가가 누구인지 좀 알으라고 인용하는 거죠. 뭐 할 때? 걔네들이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사진을 보여주고 뭔가를 인용하는 거 둘 다 보여주는 거래. 뭐를? 빈칸을 보여주는 거래. 자, 앞에서 사진을 보여주고 작가가 누구인지 인용하는 게 뭘 보여주는 거야? 누가 썼는지 알으라고 보여주는 거겠죠. 즉 여기도 빈칸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그냥 들어간 거다. 이걸 토대로 빈칸을 보면은 책 광고 전략이 다양화됐대. 책 광고 전략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알아라라는 거죠. 우리의 흥미는 as much in author, 작가한테 많이 있대. 다시 뭐라고? 우리의 흥미가 작가한테 많이 있다고. 뭐뿐만 아니라 책뿐만 아니라. 책뿐만 아니라 작가한테도 관심이 있어요. 즉 우리는 뭐 한다고? 작가를 알아라,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 몇 번? 2번이 된다. 3번 보면은 작가는 영향을 받는데 그 시대에 인기 있는 작품에, 인기 있는 작품 나왔나? 안 나왔죠. 책 표지 디자인 이런 거 안 나왔죠. 책 쓰는 거는 점점 더 지배받는데 뭐에서? 북 마케팅에서. 마케팅 안 나왔죠.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 마지막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선천적인 선호도가 있대. 과제 포함 목표나 또는 자아 포함 목표에 선호도가 있대. 자, 일단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운동선수들이 뭐랑 뭐에 선호도가 있다고? 뭔가 태스크에 관련된 목표나 또는 자아에 관련된 목표에 선호도가 있대. 뭔지 모르겠어. 뒤에 읽으면은 이러한 성향들인데 이건 언급된대. 뭐 과제 목표 성향이나 또는 자아 목표 성향으로 언급되는 이러한 성향들은 믿어진대. 발달한다고. 어린 시절 동안 주로 누구 때문에? 사람의 유형 때문에. 그 운동선수들이 마주치는, 그리고 상황 때문에 그들이 놓아지는. 그러니까 얘네가 태스크를 원하는지 이고를 원하는지는 어렸을 때 얘네가 함께한 사람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냥 그 정도의 말이 되겠고, 만약에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의 칭찬을 받는데 그들의 노력에 따라서, 또 인정을 받는데 개인적인 성취에 의해서 그들의 코치한테, 그리고 아이들이 장려받는데 그들의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를 장려받는다면 그때 아이들은 조성하는 경우가 있대. 뭐를? 태스크 오리엔테이션, 과제 성향을 만든대. 자, 일단 보면은 다 좋은 말이다 라는 거를 일단 알 거예요. 부모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이러면 뭘 형성한대?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을 형성한대. 그러니까 뭔가 이 과제 지향적이다 라는 성향은 뭔가 좋은 것 같아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다. 그거는 자연스럽대. 그들이 믿는 거야. 뭐라고 믿냐면은 성공은 숙달, 노력, 이해,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게 자연스럽대. 이것도 다 뭐야? 좋은 말이죠. 좋은 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런 좋은 성향을 타고난다. 과제 성향이라는 건 이렇게 좋은 거다라는 거고, 그들의 롤모델의 역할은 이러한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근데 그러한 환경은 꽤 다르대. 환경이 다르대. 누구랑 다르냐면은 환경과 다른데 아이들이 형성이 된대. 승리에 대한 보상, 최고의 성적에 대한 칭찬, 또는 비난이나 선택받지 못하는 거야.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코치인데 어떤 코치냐면은 코치의 스타일이 건네는 거야. 불공정한 인식을 인정을 하는 코치래. 자, 다시 앞에서 태스크라는 거는 뭔가 다 좋은 말만 쓰였어. 근데 뒤에 보니까 승리하면 상 준대. 너 성적이 제일 높으면 칭찬해 준대. 너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선택받지 못하고 비난받는데 코치가 너한테 불공정하게 인정을 해준대. 라는 거는 앞에 있는 것과 확실히 대비되죠. 뭔가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런 종류의 환경은 도와준대. 뭐를? 자아 성향이 번성하도록 도와준대. 뭐라고? 자아 성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확실히 글을 이해를 했어야 됐다. 태스크 성향이라는 건 뭔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좋은 거다. 자아 성향이라는 거는 뭔가 환경이 안 좋아서 만들어진 안 좋은 성향이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환경은 자아 성향이 번영하도록 도와주고, 그거는 믿음과 함께 한대. 어떤 믿음? 빈칸이라는 믿음과 함께 하는 건데, 당연히 일단 안 좋은 내용이 들어가겠구나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빈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을 보면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대. 다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대 라는 거는 누구의 입장이야? 태스크죠. 태스크.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 자아 성향은 노력했는데도 선택을 못 받았다며. 그럼 노력이라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죠. 즉 과정이 중요한 건 누구라고? 태스크라고. 태스크. 즉 1번은 반대되는 애니까 안 된다. 두 번째, 운동선수의 능력은 이미지 트레이닝과 함께 꼽힌다고? 이미지 트레이닝 안 나왔죠. 경쟁보다는 협력이 팀을 만든대. 팀 얘기 안 나왔죠. 3번도 아니고. 능력이나 재능이래. 뭐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능력이나 재능이 성공을 가져온대. 다시, 노력으로 성공한다라는 거는 누구의 입장이었어? 태스크의 입장이었지. 태스크.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태스크가 아니다. 즉 누구다? 자아 성향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5번 보면은 운동선수의 동료가 진정한 그들의 성과에 판단해주는 사람이 된대. 운동선수의 동료 얘기 나왔나? 안 나왔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번밖에 없어? 4번밖에 없다. 그래서 보기 고를 때 살짝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은 자아 성향이라는 게 능력이나 재능을 중요시한다라는 말은 물론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어디서 답을 얻어가야 되냐면은 노력이 아니라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어야 됐다. 왜? 노력이 성공을 보장해줘 라는 건 누구의 입장? 태스크의 입장. 근데 이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재능이 성공을 보장해줘. 즉 두 개가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태스크랑 이거는 뭐야?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었어.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테스트의 성향이 아닌 반대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게 누구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자아 성향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더라도 2번, 3번, 5번이 확실히 아니게 되고 1번이 태스크 성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된다.